당신과 나, 서로가 이유입니다. 사람 냄새라고 불리는 향이 있습니다. 맡을 수는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향기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향을 느끼기 어렵게 됐습니다. 숨쉬는 틈조차 앗아가는 세상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윽한 향기는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에게 퍼지는 은은한 향을 보며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사람 냄새를 찾아 그토록 헤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득 그 향기가 그리우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사람 냄새 나는 감성 대장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북 리더 마드송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지금 제가 소개할 책 감성 대장간의 표지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출판사는 글라이더 출판사, 책 제목은 감성 대장간입니다. 책 제목부터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고 마음을 달궈주는 느낌인데요. 작가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어가는 가치들에 관해 쓴다. 사람 냄새 나는 일이 진짜라고 말한다. 사람이 먼저인 가치를 만든다. 그리고 당신 마음에 불을 지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삽화도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자연의 색을 그림에 담습니다. 내 마음도 자연의 색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잠시 쉬었다 가라고 그림 그립니다. 라고 소개된 소리여행님이 그림 그렸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영진 작가님은 우리의 감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실제 대장간에서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 빗대어 이 책의 목차를 총 5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장, 화덕에 바람을 넣는 풀무질에서는 불은 바람을 만나야 본질을 깨닫듯 감성을 통해 자기 회복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2장, 쇠를 새빨갛게 달궈내는 달굼질에서는 온전히 달궈져야 변할 수 있다며 뜨거운 불길을 견디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장, 쇠를 잘 매질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집게질에서는 속도보다는 삶의 방향에 몰두하라고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있고 4장, 쇠를 원하는 모양으로 잡기 위해 때리는 매질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먼저 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글들이 있습니다. 5장, 달궈진 쇠를 물에 담가 강하게 만드는 담금질에서는 시련이 없으면 깨지기 마련이라며 꿋꿋하게 나아가라는 염원을 담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성대장간에서 제 마음에 여운이 남았던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웃다. 그래도 웃으며 왔기에 그대도 위대한 삶이에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무렵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그간 병원에 가라는 숱한 조언을 무시한 결과다. 며칠 뒤에 수술대에 눕자 척수로 들어오는 마취제에 그 잘난 인내력도 나가 떨어졌다. 태어나 처음 겪는 병원 신세는 그야말로 고약했다. 병실 밖의 세상은 영락없는 봄이었으나 내가 누운 병상은 아직 겨울이었다. 이제 팔순이라는 노인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각자의 침대 위에서 마주하고 식사를 하던 중 내가 물었다. 어르신,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옅은 미소와 함께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웃으면 돼. 시련 앞에 웃으면 된다는 대답은 들숨과 날숨의 교차처럼 뭔가 살아있는 듯 했다.
사연 많은 그의 인생에서 나온 최고의 현답이었다. 노인의 입술 끝은 무언가 보탤 말이 많아 보였지만 말을 아끼며 자신의 대답을 약간 보충했다. 젊은이, 힘들 때에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마. 그냥 한번 웃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게 인간이거든. 과연 80년을 지탱해온 삶의 지혜였다. 무릇 삶이란 습관에 가깝다는 생각이 스친다. 흐리게 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맑게 보면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인다. 노년의 암과 사투를 벌여야 했으나 너털웃음으로 시한을 꺾은 그를 통해 느낀다. 사람은 그렇게 단단해지거나 물렁물렁해진다. 어쩌면 그래도 웃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 날에 노인이 아꼈던 말은 바로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어디에 있을지 모를 그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붙인다. 그래도 웃으며 왔기에 그대도 위대한 삶이라고. 덕분에 오늘도 웃으며 간다고. 믿다. 나는 나를 믿어요. 사람은 말을 가슴에 새긴다. 삶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안간힘이다. 좋은 말로 된 여러 글감 중에서도 자신감은 단연 인기가 많다. 명언계의 톱스타라고 불러주어도 무방하다. 어느 순간이라도 식은 마음을 달굴 준비가 된 그 말이 나는 참 좋다. 사람이란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까지 자신감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일까? 인생에 이만한 만병통치약이 없는 듯하다. 걱정되거나 우울할 때,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할 때, 선택의 기로나 위대한 결정의 순간에 누구에게나 효과가 좋다. 이렇듯 자신감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다. 뗀다고 떼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려는 생각도 허용될 수 없다. 삶의 균형을 위한 감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만병통치약이 어느 순간부터 잘 듣지 않는 모양이다. 사회의 선각자들께서는 이제 자신을 놓으라고 한다. 자신감을 아무리 가져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는 뼈를 때리는 이유와 함께. 그래서 요즘 자신감의 인기가 하락세다. 나는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다. 다시 톱스타 계열로 올려놓고 싶었다. 항상 힘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했다. 그런데 굳은 의지와는 다르게 자꾸 고꾸라져 많이 아팠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땅에 내팽겨 쳐졌다. 내가 던진 게 아니라 스스로가 뛰쳐나갔다. 그날도 보기 좋게 바닥에 주저앉았던 나날 중 하나였다.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쏘아붙였다. 넌 매일같이 내 이름을 들먹이지만 나를 알려면 아직도 멀었어. 자신감의 무례함에 배신감이 들었다. 항상 자기를 옹호해준 나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연거푸 말했던 날들이 허무해졌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 궁리했다. 아무리 봐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았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사전을 펼쳐 그 잘난 자신감을 찾아봤다. 뜻을 읽어보니 내가 생각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때 눈에 한자
스스로 자, 믿을 신, 느낄 감이 쏙 들어왔다. 단 한 번도 자신감을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 볼 생각을 못했던 나는 무릎을 쳤다. 내가 나를 믿는다니 마음에 쏙 들었다. 나는 할 수 있다와 나는 나를 믿는다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전자는 극복 대상과 나와의 피 튀기는 다툼이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어렵게 느껴졌다. 어느 한쪽에 지쳐 쓰러져야 게임이 끝나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어쩌다가 내가 이기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축의 파티를 열지만 그 다음 문제에 또 봉착했다. 그러나 후자는 나와의 온전한 연결이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 과정에 서 있는 나를 보는 일이다.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신뢰를 느끼는 일이다. 자신감이 다시 톱스타 계열로 오르는 순간이었다. 팬들의 환호성이 들렸고 자신감이 나에게 찡긋 윙크를 날렸다. 나를 믿는 것만으로도 몸에는 힘이 넘치고 기쁨이 생겨났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판도가 꾸려진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수없이 고꾸라졌던 과거에 어설픈 미소가 지어졌다. 거기에는 할 수 있다는 말만 있었지 나는 없었다. 살면서 목표한 바가 있거나 문제에 직면한다면 할 수 있다는 말은 잠시 넣어두기로 했다. 설령 다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 하나를 얻은 셈일 뿐이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당신을 믿길 바란다. 꽤 믿을만한 구석이 있다. 해치다. 내일이 흐릿하더라도 오늘은 또렷하게 살아야 해요. 미세먼지가 심하다. 요즘 아이들은 하늘을 회색으로 칠한다고 하니 하늘색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했다. 힘들 때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라고 권하는 일도 옛말이다. 요즘처럼 바삐 움직이는 시대에서는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아깝다. 차라리 실리를 추구하는 편이 더 낫다. 굳이 마음과 같은 회색빛 하늘을 보고 기죽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기분이 울적한 날이면 그 흐릿한 하늘에서도 또렷함을 찾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도 파란 하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이다. 파란 하늘의 맛을 아는 사람은 본디 그럴 수밖에 없다. 사는 일이 그렇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과 그 안에서의 걸음이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인 것들이 삶을 휘감는다. 곱게 모양을 내도 모자랄 판에 삶이 축 처지는 것이다. 홀로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의문도 피어난다. 열정이란 게 정말 있다면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배신감이 몰려온다. 그럴 때는 빠르게만 걷던 발걸음을 늦춰 마음의 얼굴을 파묻어야 한다. 그러면 열정이란 순간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흐릿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오늘을 또렷하게 사는가?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삶에 연민을 가지는가? 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꾸준함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고 본다. 언젠가는 꼭 파란 하늘이 뜰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앞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런 당신에게 나는 열정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누구보다 가장 치켜 세워주고 싶다.
내일이 흐릿하다고 오늘을 허투루 사는 일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그런 삶은 어쩌다 한 번 뜨는 파란 하늘에도 아무 감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 매일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가 지치지 않는 심장과 튼튼한 다리를 얻게 된 이유는 그 꾸준함, 바로 열정에 있다. 결국 결말은 내일이 흐릿하더라도 오늘을 또렷하게 산 자의 완벽한 승리다. 언젠가 파란 하늘이 머리 위를 가득 덮는 날, 당신만은 그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가슴속에 또렷하게 살겠다는 열정이 있으니 말이다. 세우다. 바라는 삶보다는 바람직한 삶을 세우세요. 하루가 카메라 셔터처럼 재빠르게 열고 닫힌다. 시간은 느린데 마음이 빨라 애가 타는 것이다. 사람에겐 딱 그 틈만큼의 아량이 있다. 그래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쉬이 넘는다. 지긋지긋하다. 욕심이 삶을 망가뜨린다는 진리를 잘 알면서도 그 생명력은 죽지를 않는다. 순간마다 반성이라는 제초제를 뿌리고 회개라는 농약을 치는 일이 허망하다. 나이 한 줄을 올리면 바라는 것들도 함께 딸려온다. 사람이란 본래 채우게 되어 있다지만 넘쳐 흐를 때까지 채우는 것은 말썽을 낳는다. 어떨 때는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또 흘러나온 내용물이 자신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못 본 척한다. 내일도 축일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렇게 만들었다. 어쩌면 이 불안감은 텅 빈 가슴을 가리고 싶은 수치심일지도 모른다. 삶에 그렇게 주저하는 것이 많은데도 욕심에는 망설임이 없다. 입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행동은 천박하니 어불성설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날이 있었다.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들어온 것이다. 그깟 정지선 하나 지킨다고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의 부끄러움을 극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 그동안 적어놓은 욕심들을 차근차근 지우기 시작했다. 지워진 자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바라는 삶보다는 바람직한 삶을 세워라. 언젠가 몇 글자 안 되는 내 이름을 책임져야 할 날이 온다. 혼자 덩그러니 산 게 아니라면 죽기 전이든 후든 그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자기 이름을 허공에 산화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적당히 멈추지 않고 넘쳐 흘러나오게 둔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결국은 잊지 못해 부패한 것이다. 세우지 못해 낮아빠진 것이다. 나의 앞날을 바라는 삶보다는 바람직한 삶에 관심을 두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의 바람은 심연의 바람직함으로 다시 태어났다. 훗날 나의 클래스가 노인네가 되느냐 어르신이 되느냐는 온전히 그것에 달렸다. 그렇고 말고. 상하다. 상처는 상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는 지독하리만큼 오래 남는다. 마치 생선이 냉동고를 비집고 들어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상처도 마음속 가장 차가운 곳에서 냉동되어 영원 불멸을 기약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억에서 꺼내면 꺼낼 때마다 얼마나 신선한지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법도 한데 오히려 더욱 선명해진다. 오갈 데 없이 마음을 후비고 다니는 상처를 낚아챘다. 날 때부터 방부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늙지도 않는다. 상처가 잡힌 멱살을 풀어달라며 내게 거래를 요청했다. 천천히 내려놓자 은밀하게 귓속말로 말했다.
난 원래 유통기한이 없어. 나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다. 상처를 준 주체는 이미 눈앞에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데도 상처는 많은 시간 내 뒤를 밟았다. 어찌나 졸졸 쫓아다니는지 박멸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다. 전문적인 상담도 받아보고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도 했다. 상처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양지로 드러내봤으나 그럴 때마다 변화구를 던지는 상처에게 번번이 당했다. 누군가는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상처받은 자에게 지우는 또 다른 형벌이다. 이미 새겨진 상흔을 무슨 수로 지울 수 있겠는가. 고통 가운데 스스로의 상처를 매만지는 일은 또 다른 아픔을 심는 것이다. 오히려 상처의 생명력을 더 불어넣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말과 글을 사용하되 조금씩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을 누군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의지였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그나마 아물게 하는 일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란 자신이 준 상처를 상처가 아니라고 고집 피우지 않는 것이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처를 바라보는 일이다. 상처. 그 자체를 이겨낸다면 좋지만 흉이 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덧나면 또 다른 아픔을 키워내기 때문이다. 이미 준 상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 사과해야 한다. 상처의 유통기한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맞다. 사는 일이란 정답과 오답 사이의 노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보다는 글과 더 친하다. 글을 만날 때는 빠릿빠릿하면서도 말을 만나면 굼 떠진다. 아무래도 말은 충분히 예열할 수 없어서다. 글은 나오는 즉시 증거가 되기에 신중하다. 그래서 쉼표 하나 찍는 일에도 목숨을 건다. 그 보잘것없는 쉼표 한 점이 인생을 바꿔놓는다. 허나 말은 나오는 순간 나몰라라 한다. 충분히 수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추락이다. 몇 마디 때문에 목숨 걸고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말이 글보다 탈이 많은 이유다. 그래서 그런지 말을 하려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다. 이런 내가 변변찮은 말솜씨로 남들 앞에 서게 된 적이 있다. 거의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 죽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때 빼고 광내고 차려입었다. 긴장을 숨기려고 술을 쓴 것이다. 연습한 대로 하면 된다는 허영심으로 강단에 올라섰다. 관점의 전환. 오답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강연을 시작하며 나는 청중에게 물었다. 여러분, 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심 오답과 정답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아무도 소리내지 않아 오히려 고마웠다. 다들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다. 이제 달달 외운 원고를 잘 암송하면 임무 완수였다. 막 준비된 말을 하려는데 맨 뒤에 있던 젊은이가 손을 들며 말했다. 노답이요! 기막힌 발성에 나는 아주 잠시 죽었다가 되살아났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무엇으로 방어하랴. 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야 말았다. 그날 나의 발표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존심을 내려놓자면 사실 망했다고 고백해본다. 차 속에서 애먹은 가슴을 달랬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옷은 땀으로 도배되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다. 정답, 오답,
그리고 노답을 차례로 떠올렸다. 이상하게 정답과 오답보다는 노답에 이끌렸다. 늘 정답과 오답을 찾느라 흘려보내는 삶이었다.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노답이 부러웠다.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난감하던 나날이 어디 하루 이틀이던가. 어떨 때는 모른다고 구박받고 무시당한 적도 있다. 그런데 노답이라니. 머릿속 정답과 오답이 쩍쩍 갈라지며 가루가 되었다. 사는 일이란 정답과 오답 사이의 노답이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답이 없는 것이다. 정답이라 하는 것은 단지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어쩌면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다. 손끝의 지문을 들여다보라. 그 옹기종기 모여있는 선들은 오로지 나를 인증한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대체 알 수 없다. 그런데 어찌 다른 사람의 정답이 나에게도 정답일 수 있는가? 그건 틀리다. 절대 맞아서도 안 된다. 정답을 말하려고 준비된 자리에서 오히려 정답을 얻었다. 나라는 그 유일한 존재의 기품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이날 평생을 살아내고 있는 그 정신을 어찌 정답이라는 그 가증스러운 것에 맡길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삶에 정답을 끼워 넣으려는 수고는 그만두어라. 답에서 자유로워져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잘하는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신뢰하다. 가쁨 뒤에 올 기쁨. 그것을 믿어요. 통통한 뱃살을 내려다보니 발이 보일랑말랑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직 발이 보이니 괜찮다는 편과 이건 좀 심하다는 편과의 대립이었다. 그간의 풍족함을 반성하며 살을 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온 가족에게 나는 이제 달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언뜻 배웠기 때문이다. 강한 의지로 현관을 나섰다. 하루 이틀이면 적응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날이 두려웠다.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이라 온 몸이 아팠다. 그래도 내뱉은 말이 있어 꾹 참고 밖으로 나갔다. 모두 앞에 천명하라던 그 동기부여 교육을 원망하면서. 참 신기한 것은 이 달리기라는 게 한편의 모노드라마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다. 달리기 전에는 옷을 갈아입을까 말까 고민한다. 속에서는 온갖 감정의 잡동사니가 서로 잘났다며 다툰다. 옷을 갈아입고 뛸까 말까 고민하고 뛰면서도 그만둘까 말까를 계속 갈등한다. 매 순간이 고비이고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나 고비 앞에서 목표한 대로 선택하는 결단은 삶의 그 다음 장면을 아주 격동적으로 만들었다. 끝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고 걸음이 느려지는 순간이 그 기쁨이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만족감이란 세상 어떤 것에 견주어도 비교가 안 된다. 숨이 가빠 멈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 정말 어깨를 으쓱하게 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향하는 시나리오다. 이것은 온전히 의지로 만들어낸 인간 극장이다. 나는 달리기 안에 숨겨진 보석을 찾으려고 했었다. 세상 어느 일이 내 맘처럼 될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다들 머리 싸매고 사는 것 아니겠는가? 숨이 가쁘다고 멈추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정말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힘들다는 말을 아껴야 한다.
힘들다는 말로 주저앉으면 다다른 정상에 서지 못하게 된다. 바쁘다는 것은 잘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결과가 좋아서 만족을 얻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결과에 쉬이 따라잡히고 기준이 변하면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과정의 마디마디에서 고비를 넘는 일은 오랫동안 남는다. 종종 접하는 성공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 결과는 단 한 줄이지만 그것을 이룬 영웅담은 책 몇 권짜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땅바닥을 발로 밀어내며 나아가던 그 순간순간의 정신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 숨이 가쁜가? 그만두고 싶은가? 한마디만 얹어주고 싶다. 기쁨. 반드시 온다. 지금 가쁘다면. 오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아름다움이 올래. 아름다움이 온다. 당신 이야기를 미리 하고 싶었어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여운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영진 작가가 닫는 글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바람을 만나 비로소 본질을 깨닫듯이 당신의 꿈도 밝아지기를. 쇠가 온전히 달궈져 새빨갛게 변하듯이 당신의 삶도 변화되기를. 집게가 시뻘건 쇠를 짚고도 속도가 아닌 방향을 잡듯이 당신의 길도 묵직해지기를. 매가 바라보던 지향이 결국 사람이었듯이 당신의 마음도 사람을 품기를. 다 만들어진 쇠가 끊임없이 담금질하듯이 당신의 시련이 곧 힘의 원천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신도 꽃이라는 것,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